기존에 보았던 영역은 심플합니다. Stateful Packet Inspection 파일에서 봤었던 영역이고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원박스에서, 하나의 박스에서 보지 못해서 부수적인 보안 장비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 그 보지 못했던 영역들을 나열을 해보면요.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죠. 트래픽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유저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사용자 인증이 아닙니다. 식별입니다. 두 번째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우리 방화벽이 처리하고 있는 트래픽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정도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기존의 뒷단에서 방화벽을 후선 지원을 했던 UTM 같은, 또는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IPS, 안티바이러스, 안티스파이웨어, 이 기능들을 원박스에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최근 가장 핫 이슈 되고 있는 SSL 컨트롤 및 디크립션입니다. 컨트롤과 디크립션은 틀립니다. 디크립션은 풀 패킷 인스펙션이죠. 패킷을 까봐야 돼요. 물론 인증서가 필요하겠지만, SSL 컨트롤은 패킷 자체를 디크립션 하기 전에 제가 웹브라우저로 A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했는데 SSL 사이트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쪽에서 기간이 만료된 이미 익스파이어된 인증서를 저랑 통신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인 암호화된 데이터가 가기 전에 채널 자체가 내가 원하지 않는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는 부분을 방어하고 찾는 게 SSL 컨트롤이라는 부분이죠. 이 모든 영역이 어떤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바로 퍼포먼스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 장표에서 혼동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딥 시큐리티를 위한 딥 인스펙션이지 딥 패킷 인스펙션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트너에서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표할 때 사용자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인지할 수 있고 컨트롤하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위협을 제거하고 이 모든 행위는 원박스에서 이루어지되 성능이 뒷받쳐져야 된다 라고 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제안사, 프리세일즈, 엔지니어 분들이 그걸 가지고 딥 패킷 인스펙션에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고요, 위협이 필요하고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딥 패킷 인스펙션에서 사용자 인증 부분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장표는 그냥 딥 인스펙션입니다. 우리가 뭘 봐야 하는 것인가.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나머지 영역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았던 영역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짚어가면서 어떤 부분이 딥 패킷 인스펙션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딥 패킷 인스펙션이 아니면서 저희가 더 하고 싶어하는 영역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저 아이덴티피케이션, 저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사용자 식별입니다. 절대 저희는 차세대 방화벽을 얘기하면서 사용자 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 식별입니다. 사용자 식별을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지금 내 방화벽을 통과하고 있는 트래픽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그게 차세대 방화벽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소유자가 유발시키는 트래픽을 얼마나 잘 컨트롤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 거죠. 여기에서도 이제 Stateful Packet Inspection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태그를 붙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런던 LH라고 적혀있는 런던이 데스티네이션 IP죠. IP 패킷이죠. 그리고 가방이 TCP입니다. 그죠? 서비스이죠. 그런데 딥 패킷 인스펙션을 거치게 되면 HPI뿐만 아니라 내부의 데이터 영역을 볼 수가 있죠. 셔츠도 보이시고, 키도 보이고, 폰도 보이고, 위험한 총도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위험한 총이 발견됐을 때 이 위험한 총을 발견했다고 탐지하고 제거하고 컨트롤하는 영역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안 영역에서 어떤 솔루션이죠? UTM입니다. 그죠? 차세대 방화벽이 아니죠. UTM이죠. 그래서 보안을 담당하는 UTM이 와서 잡아냈어요. 위험 식별하고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패킷이 위험하다고 잡아내면 이 패킷을 생성한 게 시스템이 아니고 사람이었다면
이 패킷의 유발 가능성이 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유형, 곤충이 위험해 보이지만 보안관이 가지고 있는, 공항의 보안 요원이 가지고 있는 곤충은 합법적인 곤충인 거죠. 즉 위험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요소가 바로 사용자라는 겁니다. 이 트래픽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이 아니고 합법적인 으로 판단될 수 있는 거다라는 사용자 식별이 들어올 수 있다면 향후에 구체적인 추적이나 감사, 제어함에 있어서 보안이 상당히 유용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유저 식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유저 식별을 말씀을 드리니까 엔지니어 분들이 이렇게 해서 차세대 방화벽은 사용자 식별해야 되는데 인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증합니까? 이미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망은 NAC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인증, 사용자 인증, AD가 적용되어 있는 환경, 부팅할 때 인증을 합니다.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 OTP 인증, 접근 제어, 수많은 인증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방화벽에서 도대체 어떻게 인증을 하겠냐? 제가 한 13년 전에 스테이트풀 패킷 인스펙션 방화벽에서 사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거치되 그 인증 게이트웨이가 방화벽이 됐었고 사용자의 인증에 필요한 아이디, 패스워드는 로컬DB, 방화벽 로컬DB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반의 인증을 거치고 제가 방화벽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특정 시간이 완료가 되면 세션이 다시 닫혀버리는 기술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현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패킷 단위로 인증을 하시겠습니까? 세션 단위로 인증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트래픽은 수백 메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백 메가, 수기가를 넘어가고 있죠. 인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인증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이미 수많은 인증을 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또다시 인증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세대 방화벽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은 트래픽에 대한 소유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해서 트래픽을 유발시키기 직전에 인증됐을 수 있는 근거 자료만 명확히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미 수많은 인증 기반들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런 인증 기반이 없을 경우에 특이한 경우, 제한된 상황에 한해서 사용자 인증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차세대 방화벽에서 유저 아이덴티피케이션의 목적은 트래픽 소유자를 자동 식별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들어가 있는 인증 정보를 연동하는 거죠. 자, 이때 인증 정보를 연동할 때 또다시 한번 저희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요. 제가 보안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용자 인증 DB를 연동하기 위해서 레거시 인사 DB하고 IP를 매핑시키는 프로젝트를 몇 번 진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벽 2시에 1단위 배치로 인사 DB에 있는 인사 정보하고 매핑을 합니다. 다음에 다시 매핑을 시키기 위해서는 또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차세대 방화벽에 그런 식으로 사용자 인증을 매핑시키는 게 과연 먹힐까요? 먹히지 않습니다. 새벽에 매핑을 했지만 저는 그 다음날 또 다른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인증은 완료하되 IP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방화벽에서 사용자 식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있는 인증 DB와 연동시킬 때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 했다라는 정보와 함께 그 당시 IP 정보를 매핑해서 던져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사용자가 로그아웃하면 실시간으로 로그아웃 상태를 나는 이 IP에서 해제됩니다라는 정보를 방화벽으로 던져줄 수 있는 인증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 인증 메커니즘이 이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레디우스 어카운팅 메시지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레디우스 어카운팅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레디우스 인증이 아닙니다. 레디우스 인증이라는 것은 제일 아래쪽에 사용자 개입이 필요한 인증 부분이고요. 레디우스 어카운팅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기술입니다. 현재 인증 상태와 IP 정보를 던져주고 업데이트 시키는 실시간 기술들이죠. 이런 기술들이 상호 연동될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완벽한
사용자 식별 기반의 차세대 방화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드디어 왔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차세대 방화벽이 뭡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제가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 고객 보안 담당자분과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희 소니골은 아니었고요. 타사 차세대 방화벽 POC를 완료를 했답니다. 근데 보안 담당자, 운영 담당자께서 보시기에 차세대 방화벽 개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놓쳤던 보안 개념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우리 팀원과 팀장님을 모시고 POC 결과 발표를 할 테니 엔지니어 분이 오셔서 발표를 하십시오. 엔지니어가 가서 그 좋은 제품, 이미 보안 담당자는 나는 차세대 방화벽을 도입을 해야 돼 라는 쪽으로 기우셨어요. 그런데 엔지니어가 가서 POC 결과 발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못 보셨던 페이스북, 유튜브 사용량 이렇게 됩니다. 저희 차세대 방화벽은 유튜브를 차단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팀장님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십니다. 저희 차세대 방화벽은 유튜브를 차단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발짝 뒤로 물러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이고, 의미 없다. 도대체 어플리케이션 차단이 보안하고 무슨 상관이라는 겁니다. 차세대 방화벽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스스로가 왜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세대 방화벽은 절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 중요도, 위협 관점, 인프라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차단뿐만 아니라 대역 복제화, 파일 차단, 상세 패킷 캡처, 내가 이 트래픽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영역으로까지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저희가 분류할 때, 이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내려오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저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행동 특성입니다. 행동 특성 하나하나를 기존에 저희가 안티바이러스나 IPS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그니처라고 얘기하죠. 접속을 얘기하느냐, 또는 파일 업로드를 하느냐, 이것을 하나하나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자, 커스텀 시그니처 얘기를 한번 해보죠. 물론 지금 이제 한국 시장에서 차세대 방화벽을 어플리케이션 제어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시그니처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새로 나온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웹메일이 새로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웹 드라이브가 새로 나왔다고 가정할 때, 이 방화벽 업체에서 이 엔진 업데이트를 해주기 위해서는 최소 3일 또는 일주일, 1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가정을 했을 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제어를 하고 싶어요. 3일 뒤에 업데이트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 쉽습니다. 패킷 캡처를 뜨면 됩니다. 차세대 방화벽은 데이터 트래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트래픽 자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어샤크, TCP 덤프로 패킷 캡처를 떠서 그 당시에 어떤 패킷이 지나가는지만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실례로 웹메일이나 엔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HTTP URI 패킷만 보면 됩니다. 아주 패킷 캡처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으면 어플리케이션 시그니처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더불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9, 11, 크롬 사용할 때마다 클릭해서 작동되는 시그니처 패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한 30분 정도만 엔지니어가 투자하면 시그니처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고민하셔야 됩니까? 이 차세대 방화벽이 정말 패킷을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판단하시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화벽이라면 시그니처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의 범위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차세대 방화벽이 정말 트래픽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트래픽 자체, 패킷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어떤 시그니처도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차세대 방화벽입니다. 유튜브 이런 것만 차단하는 게 차세대 방화벽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식별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 방화벽을 통과할 때 시그너처 기반으로 식별이 되고, 물론 이 안에는 악성 코드가 이제 포함된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차세대 방화벽에서 제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을 수립을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패킷이 통과할 때 차단될 것은 차단되고 밴드위스 조정, 통과할 것은 통과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각화가 진행이 되죠. 여러 가지 드릴다운해서 찾아갈 수 있는 것. 기존 세션 기반 또는 allow, deny 기반의 방화벽에서 볼 수 없었던 로그나 이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레드 프리벤션은 많이들 이미 UTM에서 보셨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SPI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지나갔고요. Deep Packet Inspection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Stateful Packet Inspection이 적용될 거고, IPS에서 스캐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그니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UTM이나 IPS를 쓰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잡아낸 상태에서 안티바이러스가 작동을 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안티스파이어가 작동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UTM입니다.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원박스로 들어왔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사항이 바로 업데이트 주기는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악성 코드 차단율은 어떻게 되고 악성 코드 탐지 후의 킬타임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UTM 상황에서 보셨죠. 그러면 이 부분이 차세대 방화벽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바로 성능이라는 부분과 결부가 되어야 됩니다. 왜? 뒷단에서 방화벽을 지원하던 보안 장비들이 하나의 원박스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 성능이라는 부분을 함께 저희가 논의를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빠르게 지나가는 패킷에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패킷을 지연시켜야 하는가. 예전 프락시 기반의 방식입니다. 지금 프락시 기반 방식을 써서 차세대 방화벽을 구현한다면 도입하는데 망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성능 자체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 스캐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자체가 바로 RFDPI입니다. Reassembly Free Deep Packet Inspection이죠. 아래쪽에 보시면 기존 프락시 기반으로 작동할 때 패킷이 지나가다가 악성 코드가 발견되면 코드 패킷 자체를 빼겠죠. 그러면 프락시 기반은 다시 이 패킷을 재조합해야 됩니다. Reassembly. 재조합 또 악성 코드 발견, 재조합.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퍼포먼스를 테스트하시면 이런 불규칙적인 퍼포먼스 영향이 나옵니다. 하지만 RFDPI 같은 경우에는 패킷이 지나가는데 제 패킷입니다. 5개 있는데 하나가 빠지면 빠졌죠?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 수 빠져요. 빠져있는 것만 빼고 나머지 안전한 패킷이 지나가는 거죠. 이게 Reassembly Free Deep Packet Inspection 쪽이고, 이 기술이 UTM 기술하고 합쳐져야지만 성능을 받쳐주는 차세대 방화벽에서 UTM 기술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RFDPI가 구현이 되면은 데이터 스트림을 그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에 데이터를 버퍼링하지 않습니다. 메모리에 데이터를 버퍼링하지 않으니까 기존 안티바이러스 게이트웨이 장비에서 할 수 없었던 파일 사이즈에 제한이 없습니다. 5메가, 10메가, 100메가, 1기가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차세대 방화벽의 성능 기반으로 갈 수 있는 UTM 기능들이 가지고 가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장표는 팜플렛 보시면은 너무 헷갈려요. 방화벽 성능에 대해서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나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루풋이라고 하는 것은 방화벽 성능이죠. SPI, Stateful Packet Inspection 기반에서 방화벽 성능이었고, 세션은 맥스 세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 방화벽은 SPI 스루풋은 일반적인 방화벽 스루풋은 개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냥 예전 전통 방화벽을 사용하죠. 그래서 SPI 스루풋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을 올렸을 때 방화벽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풀 DPI UTM 기능을 다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차이로 나는지, 즉 팜플렛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측정한 패킷입니까? 성능입니까? 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차세대 방화벽은 더 이상 맥스 세션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맥스 세션은 전통 방화벽들이 이만큼 지원을 하죠.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어플리케이션 제어해야 되고 위협도 제어해야 되는데, 세션을 보려면 세션 테이블에 세션을 생성해야 됩니다. 즉 맥스 세션보다
새로운 세션들이 패킷들이 막 들어올 때 이 패킷을 새로 세션으로 만들어주는 타이밍, 커넥션 퍼 세컨드가 차세대 방화벽의 새로운 세션 관련 성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저희 보안하는 분들의 꿈이 있죠. 단 하루라도 전화 받지 않고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올겨울에 스키장에서 단 하루라도 멋지게 시간 보내시기를 희망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Q&A 세션 가져가겠습니다. 네, 권용목 이사님의 멋진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ISA 2014의 자랑인 SNS를 통한 현장 질의 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벽의 진화를 위해 하드웨어 스펙은 어느 정도로 산정해야 될까요? 하드웨어 스펙 자체가 지금 보면 메모리 얼마 이런 것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대역폭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대역폭을 보셔서 우리가 기가 환경이냐 텐지 환경이냐에 따라서 일단 백플레인에 대한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그런 스펙을 제조사 측에서 제공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논의했던 파이어월 스루풋을 무시하셔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 관련된 파이어월 스루풋이나 풀 UTM DPI가 적용됐을 때 진행되는 그 스루풋을 지닐 수 있는 방화벽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CPS 말씀드렸습니다. 세션 퍼 세컨드, 커넥션 퍼 세컨드 쪽 그런 것들을 합쳐서 하드웨어 스펙을 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호님, 풀 패킷 덤프 장비와 4세대 방화벽 장비 IPS 장비를 한마디로 정의해 줄 수 있겠습니다. 풀 패킷 덤프, 풀 딥 패킷 인스펙션을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사실은 IPS하고는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과 차세대 방화벽을 비교한다면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고 제어하는 부분이 차이점이 돼 UTM이 볼 수 없었던, IPS가 볼 수 없었던 그 어플리케이션 영역을 한 박스로 모으면서 성능이라는 부분이 함께 엮여갈 때 약간의 차별화가 있을 수 있고, 기존의 IPS는 방화벽의 뒷단에서 방화벽을 지원했다면 지금 현재 4세대 방화벽은 이 IPS 기능을 성능을 커버하면서 내 안으로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HTTPS only인데 지메일이나 구글 서비스 일부분을 브라우저의 인증성 문제가 사용자에게 인지되지 않고 차단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HTTPS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세대 방화벽들이 앞으로 조금 더 사용자 측면에서 사용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거나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 부분은 제가 볼 때 조금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 기술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이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네. 여기 또 있네요. 토렌트 일반과 암호화 옵션이 커진 토렌트.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들이 암호화된 어플리케이션 그 채널을 통해서 통신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 베이스가 아닌 일반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인 경우에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암호화 기반을 쓸 때는 일단은 세션 자체는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세션 자체 컨트롤 이외에 SSL 컨트롤 이외에 SSL 디크립션 쪽은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토렌트 일반은 당연히 차단할 수 있겠죠. 제어할 수 있겠죠. 차단한다라는 용어는 저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나오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머지 더 상세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밖에 나가시면 바로 델 소프트웨어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더 많은 내용들을 논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델 소니골 세일즈 엔지니어링 담당하고 있는 권영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